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2 반응 엔탈피와 화학 평형 단원 중에 산과 염기의 세기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과서 120페이지, 121페이지 여기서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대면 수업하면서 사실 여러분 이 영상 안 봐도 되는데 선생님이 계속 올리고 있죠.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다기보다 여러분이 어차피 영상 클릭해봤자 2, 3분 보다가 끊는 걸 잘 알고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수업을 직접 듣는 거고,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교과서를 완전히 꼼꼼하게 다루지는 않지만 필요한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내용들 말고 짚지 않는 부분들, 뭐 예를 들어 뭐 실험학이나 이런 것들을 패스를 하게 됐을 때도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그냥 혼자라도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아요. 공부란 원래 혼자 하는 거라서. 그리고 우리가 교과서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학교에서 여러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교과서를 좀 충실히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의미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수능을 화학2를 보든 뭐 보는 사람 물론 아주 극소수 있고, 안 보더라도 뭐 화학2든 화학1이든 아니면 다른 과목 그 무엇이라도 수능은 수능 출제자들이 출제하지만 학교 시험은 선생님들이 출제한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수업 시간에 뭐 설명을 만약에 혹시 못 들어서 나중에 놓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영상이 좀 참고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부라는 게 원래 듣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 머리로 생각하는 과정이 반드시 첨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건 꼭 화학2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어쨌든 잔소리가 너무 많아지면 안 되니까 교과서 121페이지 내용부터 시작할게요. 자, 거기 산과 염기의 세기에 대해서 실험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사실 2학년에서 배웠던 화학1에도 이런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살짝 다뤘어요. 근데 강산이냐 약산이냐 뭐 강염기냐 약염기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는 그런 실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1 몰농도의 염산하고 아세트산 수용액에 마그네슘 리본을 각각 동시에 똑같은 크기의 마그네슘 리본을 넣고서 변화를 관찰하는데, 마그네슘 금속의 경우에는 좀 되게 무른 형태의 금속 중에 하나죠. 1족이 원래 제일 무르고 2족도 이렇게 단단하진 않아요. 마그네슘 보통 보관할 때 얇은 리본의 형태로 말아서 보관하기 때문에 마그네슘 리본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러요. 마그네슘을 염산 아세트산 수용액에 같이 집어넣고 변화를 관찰하면 여기 사진에 있는 것처럼 기포가 발생하죠. 여기 기포가 발생하는데 이 두 용액 중에 도대체 뭐가 뭐냐, 이런 것들을 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 게 염산이고 오른쪽 게 아세트산이에요. 이거는 제시하지 않아도 사실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염산이 강산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실험에서 마그네슘 리본이 들어가면서 기포가 발생하는데, 이 기포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산이 마그네슘 같은 금속과 만나서 수소 기체를 발생시키는 반응이 진행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발생하는 기체가 수소다. 이걸 좀 알아두면 될 것 같고, 1번에서 수용액에서 기포가 발생하는 까닭은 내용은 이건데, 그걸 반응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산에 있는 H+랑 금속, 마그네슘이 만났을 때 수소 기체를 발생하는 반응, 이 반응은 산화환원 반응이죠. 수소 이온이 전자를 얻어서 이렇게 환원되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금속 마그네슘이 전자를 잃고 산화되는 이런 반응이 진행이 된다. 산화하는 반응으로 진행되면서 기체가 발생한다. 그런데 기체가 발생을 하는데 염산 엄청 격하게 반응하는데 아세트산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이 두 가지 용액의 두 산의 세기에 관련되어 있고, 사실 강한 산이라는 거는 물에 녹여서 이온화 되었을 때 수소이온을 더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 이온화가 좀 잘 되는 애기 때문에 염산은 여기 H+가 똑같은 농도에도 훨씬 많이 존재하고, 아세트산은 아세트산의 형태 그대로 남아있는 애는 훨씬 많고, 수소이온이랑 아세트산 이온으로 나눠져 있는 애들의 비율이 훨씬 작기 때문에 H+의 양이 작아서 이 양의 차이, 용액 안에 존재하는 요 양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기포의 차이가 난다. 2번은 뭐 그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3번에 그래서 두 용액 속에 들어있는 수소이온의 농도는 내가 똑같은 농도의 이 물질들을 넣어도 여기에 있는 수소이온의 농도는 얼마나 많이 이온화했느냐에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수소기체가 더 격하게 발생하는
염산이 수소 이온의 농도가 더 크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은 산의 세기를 비교하는 실험이다라는 걸 봐두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밑에 부분부터 이제 뭐 강산, 약산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잘 알겠지만 아레니우스 산염기랑 브레스테드 로리의 산염기에 대해서 우리 배웠었죠? 두 가지의 정의 기억나요? 아레니우스 산염기는 수용액으로 설명하죠. 수용액 상태일 때 어떤 물질이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을 내놓을 수 있으면 산성물질 산, 그 다음에 수용액으로 만들었을 때 물에 녹아서 수산화이온을 내놓는 경우를 염기라고 부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산염기 개념을 쓸 때 아레니우스 산염기가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인다 알아두고,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염기는 수용액이 아닌 경우에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산들이 있기 때문에, 염기들이 있기 때문에 수용액과 상관없이 설명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또 수용액이어도 H+나 OH-를 내놓지 않고 반응하는 산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한된 산염기 개념이죠. 수소이온의 움직임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염기에서 산은 수소이온을 내놔서 다른 쪽에다가 줄 수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수소이온을 내놓는 애를 산, 그 내놓은 수소이온을 받아들이는 애를 우리가 염기라고 부른다. 그래서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염기에서는 짝산짝염기 개념이 등장한다. 이런 것들 배웠을 거예요. 어쨌든 산의 공통적인 성질은 H+, 수소이온 때문에 나타나는데, 그 수소이온이 여기 보면 농도가 달라져 뭐 같은 수용액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산염기 개념은 기본적으로 아레니우스의 산염기를 베이스로 깔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수용액에 집어넣었을 때 거의 모두 이온화해서 H+를 많이 내놓으면 강산, 수용액에 넣었는데 실제로 이온화를 많이 하지 않는 애들을 우리가 약산이라 부른다. 여기 이제 모형으로 나타내고 있죠. HCl 같은 경우에는 이 H3O+, HCl에 H+가 나와서 물하고 결합한 하이드로늄 이온의 형태, 요게 H+, 수소이온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보통 집어넣어주면 다 이온화해서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그런데 아세트산 같은 경우에는 집어넣었을 때 지금 실제로 여기 얘랑 똑같은 개수를 넣었는데 하나 정도만 이온으로 나누어지고 나머지는 원래 형태 그대로 있게 돼요. 이런 성질이 나타나는 이유는 음이온들의 문제도 좀 있어요. 그 음이온들이 이온화를 좋아하는 애들이면 무조건 갈라서게 되고, 음이온 이온화를 썩 좋아하지 않으면 아주 일부만 갈라서게 되는 이런 패턴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산의 세기가 강하다 약하다를 우리가 구별해준다. 책에 나와 있는 강산과 약산의 예시 정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죠? 그 뒤에 염기도 비슷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용액에 거의 모두 이온화해서 OH-를 많이 내놓으면 미안해요. 여기 먼저 박스 쳤네. 강염기라고 하고, 이온화를 일부만 하는 경우에 약염기라고 해서, 여기 수산화나트륨이랑 암모니아도 예시로 나왔는데, 수산화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OH- Na+ 다 나눠주죠. 이거 같은 경우도 역시 Na+가 이온화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붙어있지 못하고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 사실 암모니아 자체는, 우리가 이 암모니아 자체는 사실은 아레니우스의 산이라고, 염기라고 보기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어요. 그러나 물하고 반응하면 물에서 H+를 뺏어서 암모늄 이온으로 바뀌고 수산화 이온을 하나 만드는데, 여기 똑같이 6개를 넣어도 그 중에 하나만 이런 반응을 보이죠. 얘는 OH-가 많이 생기지 않는 약염기다. 이렇게 기억해두면 돼요. 그래서 강산과 강염기는 물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다 나눠지는 거야. 내가 원하는 애를 다 만들지만, 약산하고 약염기는 원래 형태대로 그대로 남아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온화를 매우 적게 한다. 이것도 일종의 평형으로 설명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산이 HA라는 산이 있으면 그 산이 물하고 만나서 이렇게 이온화되는 과정이 가역 반응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야. 물론 강산의 경우에는 거의 다 한쪽으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가역 반응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산들은 그래도 가역 반응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HA가 물하고 만났을 때 이렇게 이온화되지만 얘도 여전히 남아있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가역 반응이라고 볼 수 있고, 가역 반응이니까 당연히 평형에 도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화학 평형에 도달하게 된다. 그럼 평형에 도달하면 평형상수 만들어줄 수 있죠.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물의 이온화 상수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것도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의 경우에 농도라는 개념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워놓고 나면 물의 농도 때문에 식이 사실은
계산이 불가능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게 농도가 없기 때문에, 농도가 뭐 여기 일정하다고 나와 있지만 이 농도를 말하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H2O의 농도를 한쪽으로 넘겨버리고 식을 이렇게 바꿔버리게 되겠죠. 이렇게 선생님 글씨가 이상해졌는데 요 밑에 나와 있죠. 이렇게 바꿔버리게 되고, 요렇게 썼지만 사실 이건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아예 다른 문자, 물의 이온화상수에서 KW 썼던 것처럼 얘는 KA라고 쓰기로 해요. 그래서 이 KA, 이 A가 산, 영어로 산이 뭐죠? acid죠. 산의 약자 A 써서 KA 이렇게 해놓고 산의 이온화상수라고 설명하기로 해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이온화 평형을 이룰 수 있는 가역 반응을 물이 아니에요. 미안해요. 산이 이온화하는 것을 가역 반응으로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KA, 얘가 이온화했을 때의 상수를 우리가 산의 이온화 상수라고 하는데, 이것도 평형 상수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역시 온도에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온도가 달라지면 달라질 수 있는 값이라 KA를 설명하려면 뭔가 문제에 나올 때 온도 값을 보통 같이 주게 돼요. 그리고 KA가 크다면, 이게 크면 분자가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 값이 크다는 건 이온화를 그만큼 많이 한다. 다시 말해 용액 안에 H3O+가 많다라는 뜻이니까 강한 산이다 라고 말해줄 수 있다. 기억해두면 되겠죠. 중요해요. 식 잘 봐두고 염기도 비슷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염기의 경우에는 염기, 비염기가 물하고 만나서 여기에 있는 H+를 빼서 가고 물 용액 안에 OH-를 남겨놓는, 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 NaOH 같은 경우는 그 NaOH에 있는 OH-가 나간다고 볼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염기를 표현하기도 하는데, 암모니아 같은 형태와 비슷하다라고 보여지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걸 평형상수라고, 가역 반응이니까 얘를 그냥 평형상수로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결국 K는 BH2O BH 플러스 OH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써질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물이라는 거는 농도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얘를 여기다 붙여서 이것도 이렇게 변형시켜 줄 수 있고, 이거 염의 이온화 상수라고 이제 염이 아니 미안해요. 염기의 이온화 상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B는 염기가 영어로 베이스예요. 베이스의 약자 B 써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염기의 이온화 상수를 우리가 BKB라고 하고 이렇게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 알아두고, KA랑 KB 중에 뭐가 더 자주 나오고 중요하냐 하면 사실 KA가 훨씬 많이 나오긴 해요. 여러분은 교육과정이 살짝 바뀌어서 두 가지가 비슷한 빈도로 나오게 될 수도 있으니까 뭐 그렇구나 정도 알아두면 되고, 교과서에 이 두 가지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시험에 둘 다 반영될 수 있겠죠. 자, 왼편에 물음표를 한번 볼까요? 아세트산의 이온화 상수, 이렇게 되어 있는 아세트산의 이온화 상수 KA 구하려면 물 빼고 나머지들을 반응물을 밑에, 생성물을 위에다가 농도 표현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 빨간 점 아까 선생님이 건드려 찍혀진. 자, 그 다음에 암모니아 이온화 상수도 마찬가지죠. 물 빼고 나머지 것들로 써주면 되니까 이렇게 식 세워주면 되겠죠. 그거 알아두면 되고, KA, KB 평형상수의 일종이니까 역시 농도에 관계없이 일정한데, 이게 뭐에 영향을 받는다?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이 값을 쓸 때 보통 몇 도다라는 말을 먼저 주는 경우들이 많고, 아니면 이 값 옆에다가 괄호하고 온도를 써주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걸 같이 기억해 둡시다. 염기의 이온화 상수 역시 이 값이 크면 분자가 큰 거니까 OH-를 많이 내보내는 강염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이거 나타나기로 했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놔뒀네요. 그 123페이지 위쪽에 있는 거예요. 산의 세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산과 염기의 세기를 비교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산의 세기를 비교하겠죠. 아세트산하고 사이안산, 옛날에 시안산이라고 불렀는데 사이안산 이렇게 있어요. 둘 다 물하고 반응해서 H3O+를 내놓는 산성 물질인데 둘 다 가역 반응으로 표현되는 걸 보니 일단 약한 산이긴 해요. 약한 산인데 걔네들의 KA를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KA 이온화 상수고 물의 이온화 상수고 KA가 크다는 건 요게 좀 더 많이 생긴다는 뜻이잖아요. 이 둘 중에 아세트산의 KA 값이 좀 더 크다는 건 아세트산이 이온화를 좀 더 많이 한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물 농도를 가지고서 반응을 시켰을 때, 이온화를 시켰을 때 아세트산에서 H3O+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고, 이게 더 많이 생겼다. 다시 말해
더 강한 산이다. 둘 중에 상대적으로 더 강한 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Ka 값이 크면 산이 더 많이 이온화해서 좀 더 강한 산. 반대로 Kb 값이 크면 OH-를 또 많이 내놓으니까 강한 염기. 요것들을 조금 기억해두면 될 것 같아요. 값을 외울 필요는 없는데 뭐 패턴들이 있고 애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질문이 많이 크다 작다 뭐가 강하냐 뭐가 약하냐 뭐 어떻게 따져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크다 작다를 따지는 것에 기준은 없고 다 상대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반적으로 가역 반응으로 표현되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강산은 아니에요. 그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약산이고 약산의 경우에 그 상대적인 차이는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느냐로 생각하면 되는데 보통 이렇게 10-4승, 5승, 막 10승 별로 크지 않은 값이에요. 이런 애들은 약하구나 정도 생각해두면 크게 무리는 없어요. 25도씨라고 온도 줬죠. 온도를 주지 않으면 정확한 값을 언급할 수 없다라는 걸 알아두면 되겠죠. 여기 박스 뭐 이런 게 있네요. 아까 설명했던 거. 자, 넘어가서 스스로 풀이하기. 이온화 상수를 이용해서 이온의 농도를 구해보자 라고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아세트산 수용액에서 이런 이온화 평형을 이루는데 Ka 값 25도씨에서 1.8 곱하기 10-5승의 값을 갖는다 라고 하고 1몰롱도 아세트산 수용액에서 얘가 몰롱도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가역 반응이에요. 평형상수, 일종의 평형상수를 줬잖아요. 산의 이온화 상수를 줬으니까 우리는 처음에 아세트산이 얼마가 있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 결국 평형일 때 농도가 어떻게 되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 이용하고 그 다음에 반응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따져주면 되겠죠. 이거 책에 나와 있는 예시예요. 여러분들 기억날 텐데 처음에 얘만 1.0 넣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갑자기 뭐가 왔을까요? 긴급 재난 문자가 코로나 확진자가 자꾸 많이 생기고 있어서 문제가 많네요.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얘가 1.0 몰롱도만큼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줄어드는 게 x라고 치면 지금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게 x만큼 줄었다고 치면 얘네들은 1대 1대 1이니까 x만큼씩 생겼겠죠? 그래서 1-x만큼 남아있고 얘네들 x씩 생겼을 거예요. 그렇게 될 거고 Ka는 물 빼고 나머지로 평형상수를 구한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식은 이렇게 세워요. 각각의 값을 집어넣어요. 근데 앞에서 Ka가 1.8 곱하기 10-5승이라고 했으니까 이 방정식 풀어주면 되죠. 자, 주의할 점은 아까 처음에 뭐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었냐면 지금 이렇게 이온화 상수가 요런 Ka 값이 요 정도 나오는 건 약한 산이라는 뜻이다 라고 했어요. 약한 산은 이온화를 잘 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 X는 굉장히 작은 값일 거라고 예측할 수 있어. 그래서 X가 되게 작으면 1에서 아주 작은 애를 빼면 빼나 마나다. 태산에서 한 숟가락 덜어낸 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방정식 계산할 때 요걸 그대로 넣어서 계산할 게 아니라 1.0 곱하기 1.0 x는 빼나 마나니까 거의 1과 같다라고 놓고 그냥 풀어도 크게 무리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그냥 식을 이렇게 바꿔도 된다. 그럼 이렇게 바꾸면 뭐의 제곱이 이거냐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 앞에서 루트 2가 1.4다 했으니 산수는 여러분이 하고 이거 이제 루트 씌워가지고 x를 구하면 되죠. 산수를 하면 4.2 곱하기 10-3승이 나오나 봐요. 이렇게 H3O 플러스의 농도를 구할 수 있다. 요거는 지금 산의 이온화 상수 이용해서 구하는 거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평형에서 화학 평형에서 평형 농도를 구하거나 할 때 이런 방식을 쓰면 돼요. 이거는 이제 물이 있으니까 여기 농도를 무시했지만 보통 일반적인 반응식이면 여기에도 이제 물질의 양들을 고려해서 개수비만큼 반응했다. 이런 식으로 놓고 따져주면 되겠죠. 그것들 좀 기억해두면 될 것 같고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등장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이렇게 손을 좀 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이거 이용해서 뭐 공식화 시켜서 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책에서 그런 내용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일단 설명은 안 할게요. 안 하는데 나중에 언젠가 뭔가 문제를 풀다가 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자, 일단 넘어갑시다. 자, 그 뒤에 자료해석 및 토의, 자, 아세트산 수용액의 이온화 평형, 또 아세트산이 나왔죠. 자주 나오는 예들이 있어요. 보통 산하고 염기가 중화 반응하는 데서는 염산하고 수산화나트륨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그게 제일 빈번하게 사용되는 애들인데 이
산의 이온화 평형, 산의 이온화 상수 이런 거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아세트산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물질이다. 앞에서 나온 것처럼 25도씨 아세트산은 이온화 상수가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에요. 자, 그리고 얘네들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생각해 봅시다. 여기 있는 아세트산이 산이잖아요. 여기 H 플러스를 내놨어요. 그 H 플러스를 얘가 받았죠. 그래서 얘가 염기죠. 그럼 얘가 받았으니까 얘는 H3O 플러스가 되면서 서로가 무슨 관계가 돼요? 이 H2O 염기의 짝산이 되겠죠. 그리고 얘가 H 플러스를 내놓고 여기로 가죠. 그래서 이 아세트산 이온은 아세트산의 짝염기가 되겠죠. 짝의 관계를 잘 기억해 두면 돼요. 자, 그런데 이온화 상수가 이 정도면 얘는 무슨 산이에요? 약산이잖아요. 약한 산은 이온화가 잘 안 된다고 얘기했었죠. 다시 말해 정반응은 잘 안 갈 거고 역반응이 오히려 잘 진행되는 상황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Ka가 매우 작으니까 생성물이 잘 안 생겨요. 그럼 이 반응은 결국 어느 쪽으로 치우쳐져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거꾸로 가는 반응으로 치우쳐져 있다고 봐줘야 되겠죠. 다시 말해 역반응으로 치우쳐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역반응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건 결국 물질의 양을 비교했을 때 물질의 양을 비교하면 얘네들이 훨씬 많이 남아있고 얘네들이 훨씬 조금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약산이죠. 생각해봐요. 정반응이 잘 진행이 안 돼서 얘가 약산이면 똑같이 생겼을 때 정반응이 잘 진행이 안 되니까 얘는 역시 뭐겠어요. 잘 넘어가서 이쪽으로 뭔가 염기로서의 작용을 하러 이렇게 말 넘어가야 되는데 잘 못 넘어간다는 소리잖아요. 역시 약염기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쪽에 있는 애는 상대적으로 거꾸로 잘 돌아가니까 얘는 H 플러스를 여기에 있는 아세트산보다 잘 내놓는 상대적인 강산이에요. 상대적인. 진짜 강산이 아니라 여기는 아세트산보다 강한 강산. 여기 있는 애도 마찬가지. 거꾸로 잘 가니까 H 플러스를 상대적으로 잘 받아들이는 애가 되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강염기다. 자, 지금 여기 짝산, 짝염기 나오고 막 이렇게 가는 거다.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정의로도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되면 왔다 갔다 하면서 누가 더 강하냐 약하냐 누가 더 많이 생겼냐를 비교해 줄 수 있어요. 여기 존재하는 두 가지의 산과 두 가지의 염기의 세기를 다 비교할 수 있다. 비교하는 기준은 이온화 상수다. 이 값이 작으니까 일단 얘가 약한 거고 반대로 반대쪽이 강하다. 상대적으로 이 둘 사이의 비교가 가능한 것이다 라고 기억해 두면 된다. 상대적인 거다라는 걸 잘 봐야 돼. 누구랑 만나서 반응하느냐, 누구랑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이거 부등호 표시하라고 했는데 아까 말했지만 산은 얘가 더 강하고 염기도 얘가 더 강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 산의 세기를 짝염기의 세기와 뭐 어떻게 비교하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에서 기억할 것은 누구와 누가 짝의 관계인지, 그래서 산의 짝은 염기, 염기의 짝은 산, 이렇게 서로 반대적인 입장인 것도 알아둘 수 있고, 이온화 상수를 보고 일단 얘가 약하다고 하면 그 약한 쪽에 붙어 있는 애, 여기 있는 애가 통째로 다 약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반응물에 있는 애가 다 약한 약산 약염기고 상대적으로 반대쪽이 강산 강염기다. 요거를 같이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비교는 요 화살표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한쪽이 약하고 한쪽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해 두면 되고, 그렇게 비교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알아두고, 그래서 여기 뭐 HA는 KA가 작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KA가 작으면 얘는 약하네. 근데 얘가 약하면 정반응이 잘 진행되지 않으니 얘도 덩달아 약하다. 이렇게 기억해 두면 된다. 반대쪽은 강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요 내용 봐두고, 산의 세기가 강할수록 짝염기는 반대로 거꾸로 잘 돌아오니까 약하고, 산의 세기가 약하면 산의 세기가 강하면 거꾸로는 잘 못 돌아오니까 짝염기는 약하고, 산의 세기가 약하면 거꾸로 잘 돌아오니까 짝염기가 강하다. 여기를 기준으로, 요 화살표를 기준으로 한쪽이 강하면 한쪽이 약하고 한쪽이 약하면 한쪽이 강하다. 반대다. 이걸 기억해 두면 되겠죠. 그리고 KB도 연결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 지금 이 HA가 물하고 만나서 H3O 플러스를 내놓는 이 산의 경우에 산의 이온화 상수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 있는 요 A 마이너스, 이게 사실 얘가 산이고 걔 짝염기였잖아요. 그 염기가
물하고 만나서 수산화이온을 내놓는 염기가 하는 반응으로 나와 있을 때 그 염기가 가지는 염기의 이온화 상수를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럼 잘 보면 얘네들이 어떤 관계에 있어요? 여기 KA에 여기 요 부분하고 KB의 요 부분 서로 짝산 짝염기의 관계에 있는 애들이 산의 이온화 상수와 염기의 이온화 상수 보면 요것들이 뒤집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값들을 비교할 때 이런 관계들도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물의 이온화 상수가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KA랑 KB 앞에 있었던 걸 곱하면 여기 이렇게 곱하면 역수로 뒤집어져 있었던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지워지겠죠. 이렇게 얘와 얘가 지워지고 얘와 얘가 지워져서 짝산 짝염기에 그러니까 서로 짝의 관계에 있는 애들의 산의 이온화 상수와 염기 이온화 상수를 곱하면 그게 뭐와 같다? 물의 이온화 상수값과 같아진다 라는 걸 알아두면 되겠죠. 기억을 좀 해두세요. 그래서 나와 있고 여기 짝산 짝염기 구분하고 산 염기의 상대적 세기를 비교해보자 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어렵지 않죠? 지금 사실 문제에서 친절하게 답을 다 줬어요. 잠깐만요. 여기 KB를 줬잖아요. 염기성 물질인 걸 알겠죠? 얘가 염기죠? 얘가 수소이온을 받아들여서 얘가 이리로 가면 산이죠? 이 두 개가 서로 무슨 관계예요? 짝의 관계 있죠? 얘가 수소이온을 내놨죠? 산이죠? 얘가 그 수소이온을 받아들였으니까 염기고 이 두 개가 서로 수소이온을 내놓고 이렇게 OH-가 남았으니까 염기고 이 두 개가 서로 짝의 관계에 있는데 KB 역시 크지 않아요. 크지 않다는 건 이 염기는 약한 염기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정반응이 잘 진행되기 어려워요. 거꾸로 역반응은 쉽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염기의 세기는 NH3랑 OH-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얘가 약한 염기가 되고 얘가 강한 염기가 되고 똑같이 산의 세기도 비교하면 H2O 물하고 NH4 플러스를 비교하면 정반응이 잘 안되고 역반응으로 가면 얘는 수소이온을 잘 못 내놓게 되고 얘가 더 잘 내놓는 애가 되는 거니까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라는 것도 같이 알아둘 수 있어요. 요 값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걸 받으면 되겠죠. 앞에 하나 안 본 거 있는데 여기 잠깐 보면 여기 산염기의 상대적 세기에서 서로 짝의 관계에 있는데 이렇게 연결해 놨어요. HCl은 되게 강한 산이에요. 우리 보통 HCl 같은 경우에는 가역 반응으로 설명하기도 부끄러울 정도의 강한 산. 그냥 한쪽으로 완전 진행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찌되었건 HCl이 물하고 만나서 뭐 가역 반응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건 산이니까 가역 반응이 진행된다고 보면 Cl-랑 H3O+가 생기겠죠? 근데 얘는 이 값이 너무 커. 너무 이온을 잘해. 그래서 사실은 거의 이렇게 가고 이쪽으로는 거의 안 온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얘가 이렇게 가는 건 되게 잘 진행되니까 이건 매우 강한 산이 되겠죠. 그럼 덩달아 얘도 뭐겠어요? 같이 붙어있는 애는 강한 염기가 되겠죠. 그리고 HCl의 짝염기인 얘는 거의 돌아오지 못하니까 매우 약한 염기로 작용하게 되더라. 뭐 이런 것들을 같이 기억해 두면 돼요. 그래서 짝의 관계에 있는 애가 한쪽이 강하면 한쪽이 약하다. 반대다. 이거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죠? 자, 넘어가서 이거 중요하다고 선생님 별표해 놨었는데 여기 KB가 작아서 약염기다 얘기했었고 자, 그 다음에 좀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염의 가수분해라는 거 있어요. 다행히 교과서가 바뀌면서 엄청 쉬워졌어요. 여기 보면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 물이랑 염이 생성된다는 거는 이미 배워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염이 요거죠. 염은 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이 결합해서 생성된 물질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온 결합으로 형성된 물질을 통칭 우리가 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꼭 중화 반응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기억해 두고 이 염이 가수분해라는 걸 한다. 가수분해, 분해해요. 분해는 나눠지는 거죠. 이게 나눠지는데 물이 들어가면서 분해가 진행되는 어떤 반응이 일어난다. 아무거나 가수분해하는 건 아니고 염 중에 어떤 애들만 가수분해라는 걸 한다라는 걸 좀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선생님이 다음 백과에서 출처를 따놨는데 교과서가 바뀌면서 빠진 내용이에요. 근데 그냥 이름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한테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조금 알려주고 싶어서 분류 넣어놨거든요. 염을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요. 정염, 산성염, 염질성염이라고 분류를 하는데
산성염은 산성을 띠는 염은 아니에요. 염기성 염은 염기성을 띠는 염이 아니라 이건 철저하게 생김새만 가지고 판단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정염은 H+나 OH- 같은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애, 대표적으로 NaCl 이런 애들, BaSO4 이런 애들이 정염이에요. 산성염은 H+가 일부 들어있어. 여기 NaHSO4 이런 애들은 정염의 경우에 이온화를 하면 Na+랑 Cl-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산성염은 Na+랑 HSO4-로 나눠지게 돼서 이렇게 수소이온이 다 끼어 있는 게 보여요. 생김새가 이렇게 생기네요. 염기성 염은 OH가 보이는, 그래서 얘는 CaE+랑 미안해요. 이렇게 아니고 이거는 CaOH+랑 Cl- 이렇게 나눠져서 이 OH- 하나 끼고 있는 생김새가 이렇게 되어 있는 염기성 염이라고 해요. 이게 실제로 자기 액성하고 상관이 없어서 교과서에서 헷갈려 하니까 교과서에서 빠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혹시 대학교에 가서 일반화학 같은 걸 배우게 되면 이 내용이 나올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생김새로만 분류하는 거다, 실제로 진짜 액성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진짜 액성하고 관련 있는 건 오히려 염의 가수분해다. 그럼 가수분해가 뭐냐? 아까 말했듯이 염이 물과 함께 반응해서 분해되는 것이다. 그거를 설명을 해보자면, 책에 실험 내용이 있는데, 실험 내용 교과서 수업 시간에 아마 한번 슬쩍 얘기하게 될 거니까 실험 내용은 안 봐도 될 것 같고, 가수분해를 하냐 안 하냐의 포인트를 좀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강산 강염기에서 출발을 했느냐 아니면 약한 애들에서 출발했느냐가 문제다. 다시 말해, 강산하고 강염비에서 출발한 요런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Na+랑 Cl-인데 이건 어디서 오는 거예요? NaOH에서 오는 거죠. 이거는 HCl에서 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NaOH는 거의 Na+랑 OH- 로 이온화하는 게 끝이야. 이온화하는 걸 너무 좋아해. 내가 이걸 100개 집어넣으면 100개 다 이온화해서 끝나는 애들이기 때문에 더 다른 변화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요. 얘도 마찬가지 H+랑 Cl-로 나눠지는데, 이것도 이온화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100개를 이온화시키면 거의 100개가 다 이온화 돼버리고 끝나는 애들이에요. 그럼 더 다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요대로 그대로 존재하게 되는데, 그러면 가수분해를 하지 않는 애들이다 라는 걸 알아두면 되고, 문제는 약한 염기, 약한 산, 요런 데서 출발하는 애들이 문제예요.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강산과 약염기의 중화반응으로 생성된 염이라고 나오는데, 요런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보면 염화 암모늄이 나와 있어요. NaHCl, NaH4Cl 이게 있는데, 얘를 이온화하면 NH4+랑 Cl-로 이온화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답을 써버렸어.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NH4+는 어디서 왔냐면 NH4OH에서 왔다고 볼 수 있어요. NH4OH란 뭐냐면 암모니아가 물에 녹아있는 상태를 말해요. 암모니아 뭐예요? 약염기예요. 다시 말해, NH3가 이렇게 해서 이온화해서 물에 녹아서 이렇게 되면 얘는 사실은 NH4+랑 OH- 로 나눠지긴 할 건데 이온화가 잘 되지 않아요. 암모니아에서부터 보통 가는 반응으로 나와 있으니까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온화를 잘 안 해. 내가 이걸 한 100개쯤 넣으면 하나 이온화 할까 말까 하는 애들이에요. 약한 데서 오는 애들은 이온화에서 존재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가급적이면 틈만 나면 자꾸 돌아가려고 해. 근데 일단은 중화 반응을 했으니까 얘를 만들었어요. 만들어 놓고 보니 주변에 물이 있어. 얘는 이렇게 있는 게 싫고 어떻게 되는 게 좋아요? 자꾸 원래로 돌아가고 싶잖아요. 뭐 NH4OH로 돌아가든 H3O+로 돌아가든 원래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요. 어떻게 하면 돼요? 자기가 가진 H+ 주면 되죠. 또는 여기에서 OH- 뺏어오면 되죠. 뭐 어떤 케이스로 봐도 좋은데 책에서는 NH4OH 대신에 요거로 설명하고 있으니까 여기로 돌아갑시다. 자, 이쪽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NH4+가 여기에다 수소이온을 줘버려요. H3O+. 그러면 H3O+가 되고, 반면에 얘는 뭐만 남아요? NH3만 남으면서 이렇게 되겠죠? 선생님이 반응식을 다 저기 PPT에다 넣어놓고 손으로 써버렸어요. 원래 형태로 자꾸 돌아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온화 되어서 존재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이온화를 잘 안 하는 약한 애들 같은 경우에는 틈만 나면 돌아가려고 한다. 물이 주변에 있으면 돌아간다. 물이 주변에 있으면 돌아가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얘가 물과 함께 반응하면서 원래 모습에서 처음 모습으로 변화되는데 여기 있던 H 플러스랑 떨어지게 되죠. 물에 의해서 분해된다. 가수 분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념적으로 좀 와닿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자, 여기도 봅시다. 이번에는 약산이에요. 약산. 이번에 무슨 산이에요? 자주 나오는 아세트산이 등장하고 있어요. 아세트산이랑 수산나트륨을 중화를 시켰더니 아세트산 나트륨이 생겼어요. 자, 아세트산 나트륨은 이온화하면 잠깐만요. 다시 돌아갑시다. 없애려고 그랬는데 그냥 가야겠어요. 아세트산 나트륨은 중화 반응을 이온화를 하면 Na 플러스랑 아세트산이온 CH3CO-로 가는데 여러분 이거 알죠? 이거는 NaOH에서 오는 거잖아요. NaOH는 물에 들어가면 Na 플러스랑 OH-로 나누어지는데 내가 이거를 한 100개쯤 넣으면 그 100개가 다 이렇게 나눠지는, 다시 말해 잘 돌아가지 않는 강한 염기예요. 다시 말해 나트륨은 나트륨 이온으로 있는 걸 너무 좋아해. 그런데 반대로 아세트산의 경우에는 아세트산이 물하고 만나서 이온화하게 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 한 100개쯤 넣으면 하나밖에 안 생겨. 다시 말해 얘는 이 형태로 존재하는 게 너무 힘들어. 자꾸 돌아가고 싶어. 이 돌아가려면 H를 다시 받아와야 되니까 주변에 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변에 물이 있으면 얘가 원래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중화 반응을 하면 중화 반응의 결과 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중화 반응을 통해서 이 염이 생기면 그런 염이 생기면서 생긴 염 중에 일부가 100%는 아니에요. 근데 염의 일부가 생긴 물하고 같이 또는 거기 용액이니까 그 안에 있는 물하고 만나가지고 원래 형태로 자꾸 돌아가는 이런 형태의 반응이 진행이 된다. 물하고 만나서 염이 분해된다라는 의미로 가수분해라는 이름을 쓴다라는 걸 알아두면 되고, 약한 애들, 약산이나 약염기의 경우에만 이렇게 약산에서 온 애들이나 약염기에서 온 애들, 약산의 짝염기, 약염기의 짝산, 이런 애들이 이런 반응을 한다라는 걸 기억해 두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른편에 강산하고 강염기, 그러면 중성, 변화가 없으니까. 근데 강산하고 약염기, 지금 앞에 여러분 앞에 페이지에서 했던 거 좀 돌아가 볼게요. 여기 강산하고 약염기였죠? 이게 약염기잖아요. 강산하고 약염기에 있는 이 염이 가수분해를 하면 물속에 H3O+를 만드니까 액성이 무슨 성이 되겠어요? 산성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산성이 된다. 강산하고 약염기. 이 약염기가 자꾸 원래 형태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물속에서 OH-를 자꾸 뺏어버리고 용액 안에 H+를 남겨놓는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반대로 얘처럼 약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약산하고 강염기가 중화반응에서 생기는 염은 이 약산의 형태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니까 물속에서 H+를 뺏고 용액 안에 OH-를 남겨놓게 돼서 염이 가수분해하면 염기성 물질이 생긴다 라는 걸 알아두면 되고,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그렇게 해서 액성이 염기성이면 염기성 염이냐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요 KHCO3 얘는 생김새로 분류하는 산성염이에요. 그런데 실제 액성은 염기성을 띠게 돼요. 혹시 여러분 뭐 우리 교과서에서는 염의 분류는 빠졌으니까 시험에 내지는 않을 건데 나중에 공부하다가 뭐 문제집 옛날 것들을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 같은 거 뽑아서 이렇게 정리되는 문제집에 정리된 내용에 뭐 정염, 산성염, 염기성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거는 물질의 액성과 별 상관없이 생김새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다 정도만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교과서 안 하고 넘어갔던 일부는 교과서에서 좀 저희 수업 시간에 좀 다룰 거고요. 다 하고 나서 이 긴 영상을 여기까지 본 사람도 별로 없겠지만 끝허리에 그냥 몇 가지만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지쳐하는 게 너무 당연한 시기죠. 지금 계속 마스크 쓰고 수업을 들어야 되기도 하고 학교에서 쉬지 않고 계속 나와야 되는 건 맞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원래 그런 시기예요. 고3이라는 시기가. 마스크는 둘째 치고라도 계속 일관적인 생활 패턴으로 살아야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뭐 모의고사 앞두고 있어서 그걸 좀 잘 봐보려고 집중해서 공부하려고 가정학습 사용하고 뭐 이런 학생들이 많은데,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이니까 말리지는 않지만 일관적으로 생활하는 게
나의 의지로 과연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시간들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지를 조금 많이 고민을 하고, 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 인강도 많이 듣고 학원도 많이 다니고 여러 사람의 강의를 듣는 거 다 중요하고 좋지만 반드시 자기가 혼자 복습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시간적 여유가 많지는 않으니까 그런 거를 실패를 거듭해서 체감하기에는 지금 약간 좀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이렇게 조언해주는 내용도 꼭 선생님의 조언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는데 조언해주는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본인에 대해서 잘 파악하면서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산 넘기는 내용이 많다 보니까 영상을 무려 40분이나 찍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